투획되었던 것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는 롤롱이라고 불리는 악어였죠. 이 악어는 길이 6m 이상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록됐어요. 이 악어는 런던 버스만큼 길었어요. 또한 돌고래 3마리 혹은 기린 1마리의 키와 비교됩니다. 심포니 오브 더 시즈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유람선이에요. 이 배는 자유의 여신상 8개 또는 브루클린 다리 15.5개 혹은 에펠탑 20.5개를 거뜬히 운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흰 수염고래 12마리와 맞먹는 길이죠. 날개폭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비행기는 우주로켓의 비행발사 플랫폼으로 설계된 스트라토 론치입니다. 이 항공기는 축구장보다 넓고 날개폭은 보잉 747보다 2배 더 길어요. 날개에 47마리의 부급곰을 일렬로 줄 세울 수도 있어요.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세계 최대 덤프트럭인 벨라즈 75710은 벨라루스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차량은 광산에서 일합니다. 이 트럭은 우주 왕복선 4척 이상 혹은 코끼리 55마리 또는 하마 150마리를 쉽게 실어 나를 수 있죠. 또 차 높이도 2층짜리 집보다 높아요. 살아있는 상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은 고래상어예요. 천천히 움직이며 여과 섭식을 하는 이 침착한 거대한 상어는 성인 10명이나 병코 돌고래 4마리 또는 애완고양이 36마리를 합한 크기만큼 자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여객열차는 간이라고 해요. 이 열차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다윈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르죠. 이 열차는 44량의 객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 악어 212마리 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개의 길이에 이릅니다. 가장 큰 엔진의 무게는 2300톤이죠. 이 무게는 13채 반의 단층주택이나 20마리의 흰 수염 고래와 같습니다. 이런 엔진은 가장 큰 화물선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구상에서 나무에 열리는 과일 중 가장 큰 것은 잭프루트입니다. 가장 큰 과일은 평균 무게의 사과 550개 혹은 중형 수박 6개 또는 바나나 460개의 무게에 달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조각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직소 퍼즐은 2011년 베트남 호치민시 경제대학 학생 1,600여 명이 완성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퍼즐은 55만 조각 이상으로 되어 있고 덕분에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이 퍼즐을 완성하는 데는 17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작은 10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은 길이가 25cm를 약간 넘으며 너비는 18cm입니다. 미니어처 퍼즐은 유명한 명소에서부터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뱀은 티타노 보아였습니다. 이 파충류는 길이가 13m까지 자랐습니다. 이건 세대의 복스바겐 비트를 일렬로 세워놓은 길이보다 깁니다. 불행히도 아니면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 뱀은 약 5,800만 년 전에 멸종됐습니다. 전 그 시대에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뱀은 바베이도스 실뱀입니다. 이 작은 뱀은 보통 10cm 이상 자라지 않으며 무게는 젤리빈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파충류는 스파게티 국수만큼 얇기 때문에 종종 통통한 지렁이로 오해를 받죠. 설치된 엘리베이터 중 가장 빠른 것은 중국 상하이 타워에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초당 20m의 정신없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빨리 달리는 치타보다 약간 느린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엘리베이터는 분명히 저희 아파트에 있을걸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확실히 그렇게 느껴져요. 고층 건물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인데요. 놀랍게도 가장 느린 엘리베이터 중 하나입니다. 최고 속도는 초당 10m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부르즈 칼리파의 엘리베이터는 1분 안에 124층까지 도달합니다.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발견된 라플레시아 아놀디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꽃이 피면 꽃의 지름이 1m에 달하며 무게는 7kg이나 되며 거의 볼링공과 같은 무게입니다. 워터밀, 소위 분개구리밥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자체의 크기가 레인보우 스프링클과 비슷하고 무게는 가는 소금의 2알 정도 나간다면 얼마나 작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식물로 골무를 채우려면 5,000개가 필요할 거예요. 토네이도의 최대 풍속은 1999년 오클라호마 시티의 남부 대도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클릭무어 다리 토네이도는 시속 480km 이상의 놀라운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포츠카보다 1.5배 더 빠른 속도죠. 이는 또한 우리 행성에서 관찰된 가장 거센 풍속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때로는 강풍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가장 느린 토네이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시속 88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최대 날개폭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새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새는 흰 날개 알바트로스 또는 흰 알바트로스라고도 불리는 떠돌이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새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큰 날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3.5m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4걸음 정도 걷는 거리인데요. 자, 날개폭이 얼마나 큰지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 행성에서 가장 작은 새는 벌새입니다. 이 작은 생물의 무게는 종이 클립 무게 정도이며 길이가 5cm가 조금 넘습니다. 국제적으로 판매되는 향신료의 75%는 인도에서 생산됩니다. 때문에 인도는 세계에서 향신료 생산의 선두주자로 손꼽히죠. 180종류의 향신료를 1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피파 월드컵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5승으로 남미의 이 나라는 놀랄 만큼 재능 있는 축구 선수를 배출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와 주변 16개의 도시가 메트로 마닐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거의 1,300만 명에 달해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기 때문에 이 숫자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180만 명의 사람들이 수도에서 39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차지하며 생활하고 일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즉 2.6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11만 9천 명에 달하는 거예요. 이건 뭄바이나 파리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네팔은 몇몇 기록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과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인 칼리 간다키가 있죠. 네팔엔 또한 세계 문화유산이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반경 16km 이내에 7개가 모여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 기록은 핀란드처럼 겨울다운 곳에서 세워졌을 거라 예상할 겁니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등재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 기록은 2017년 스리랑카에서 세워졌습니다. 72m 높이의 금속과 나무로 만들어진 트리였는데요. 그 트리는 60만 개의 LED 전구로 꾸며져 밤에 반짝거렸죠. 이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선처럼 보였고 스리랑카는 약 8만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캐나다 횡단도로를 따라 퀘벡에 도착하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쾌활한 마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인트루이스 두 하하입니다. 네, 하가 2번 그리고 느낌표까지 있답니다. 이 마을은 심지어 이름에 가장 많은 느낌표가 들어간 마을이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표지판은 주의사항이나 정보 같은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호주의 몇몇 도로에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운전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표지판은 자주 볼 수 있는 지역 동물의 사진이나 작은 퀴즈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표지판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면서 우리를 피곤하면서 구해줄 거예요. 루마니아 인구의 96%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꽤 대단한 수치죠? 루마니아가 주택 소유권 세계 1위라는 사실은 아주 놀랍습니다. 파키스탄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 남아시아의 교차로에 있죠. 또한 세계에서 2번째로 크고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을 자랑합니다. 마야 소금 광산은 매장량 3억 톤이 넘는 소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 교통의 중심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나비, 난, 해바라기, 선인장 그리고 수련 정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항의 옥상 수영장, 엑스박스 360 스테이션, 영화관 때문일 수도 있죠. 각기 다른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6개의 다이닝홀, 고급 레스토랑, 헬로키티 오키드 가든 카페도 우승에 기여했을 거예요. 매년 약 8,900만 명의 방문객들이 프랑스 땅을 밟습니다. 때문에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나라가 되었죠. 개인 공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인구 밀도가 2.6제곱킬로미터당 5명밖에 되지 않죠. 대부분 산맥과 고비 사막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나라로 인구의 56%가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7개의 아랍에미리트 연방은 끝없는 사막과 백사장을 자랑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버르지 칼리파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빌딩에는 두 번째로 높은 전망대가 있으며 지구상에서 이동거리가 가장 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인당 자전거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700만 명의 인구가 2250만 대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죠. 네덜란드의 자전거 도로 길이는 모두 약 35,400km입니다.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거예요. 인구의 36%가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체중의 거의 16%를 차지하죠. 보통 성인은 4kg 정도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통통한 집고양이 몸무게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예요. 몸에서 가장 작은 기관은 뇌의 중심 근처에 있는 송과선입니다. 이 작은 내분비선은 그 이름처럼 솔방울처럼 생겼고 빗방울보다 무게가 덜 나갑니다. 이것은 멜라토닌을 생산하는데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고 자는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신체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말인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근육은 위쪽 허벅지에 걸쳐 위치합니다. 길이가 50cm까지 달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짧은 근육은 중위에 있습니다. 너비가 모래알갱이 정도 있고 큰 소음으로부터 뇌를 보호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목성입니다. 이 가스 거인의 지름은 지구의 11배입니다. 그리고 질량은 태양계에 있는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의 2.5배나 됩니다. 명왕성이 공식적인 행성에서 제외된 이래 수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수성은 달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만약 수성에 산다면 여러분은 3개월마다 세기를 맞게 될 거예요. 수성은 지구보다 태양 주위를 훨씬 더 빨리 돌거든요.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추운 별은 우리와 7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갈색 외성인데 소위 실패한 별이라고 하죠. 이 별의 표면은 섭씨 97도 정도로 간 만든 커피 한 잔의 온도와 비슷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뜨거운 별은 초신성에 가깝습니다. 우리로부터 9800광년 떨어져 있는데 아주 매우 먼 거리죠. 이 놀라운 별은 섭씨 21만 1000도 정도까지 가열됩니다. 한편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개구리는 골리앗 개구리입니다. 종종 자이언트 미끈 개구리라고도 불려요. 이 개구리는 무게가 3kg까지 나갈 수 있는데 성견 치와와보다 더 무겁죠.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개구리는 파푸아 뉴기니에 삽니다. 0.7cm 길이의 이 동물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척추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거미 공포증이 있다면 다음 부분을 건너뛰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귀를 막고 노래를 부르세요. 다른 분들은 준비됐나요? 좋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거미는 크기가 큰 접시만큼 큽니다. 골리앗 버드이터는 남아메리카 북부에 사는 타란툴라의 한 종류입니다. 좋아요. 거미 얘기 다 끝났어요. 이제 다시 시청하셔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새는 현재 멸종된 코끼리새입니다. 키가 3m, 무게가 454kg 이상 나갔어요. 불행히도 이 진귀한 종의 마지막 남았던 새는 3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는 벌새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날아다니는 곤충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대왕고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끼를 낳습니다. 아기 고래는 어미 고래 뱃속에서 1년을 자랍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무게가 3톤이고 길이가 약 8m에 달합니다. 아기 고래는 어미의 모유만 먹고 매일 90kg 더 무거워져요. 자이언트 판다의 새끼들은 가장 작은 포유류 신생아들입니다. 어미 크기와 비교한다면요. 어미 판다는 보통 새끼들보다 900배 더 큽니다. 아기의 몸무게는 100g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화산이 시칠리아에 있는 에트나 산일 거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 지역에서의 첫 번째 화산 활동은 5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에트나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려진 세계 최연소 화산은 멕시코의 파리쿠틴 화산입니다. 이 산은 1943년 옥수수밭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첫 해 이 화산의 원뿔은 기반에서 457m 상승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지구의 핵 그 자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핵의 온도가 전에 생각했던 6000도보다 훨씬 더 뜨겁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태양 표면보다 거의 538도 더 뜨겁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물리학자들은 이 기록을 깨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루미늄 조각을 섭씨 200만 도까지 가열했어요. 잠시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것은 구리 덩어리입니다. 연구원들은 절대 영도인 섭씨 마이너스 273.15를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냉각시켰습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붉은 행성 화성은 그 색깔과는 달리 매우 춥습니다. 지구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지름이 6,779km 정도밖에 되지 않죠. 아, 푸른 녹색 행성, 우리의 고향 지구입니다. 지구의 지름은 약 12,742km입니다. 작고 아늑한 세상이죠. 오늘 이미 해왕성을 몇 번 언급했어요. 태양계의 가장 먼 행성이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구보다 4배 더 큰데요. 지름이 49,244km입니다. 토성은 가스 거성인데 그런 칭호를 얻을만 합니다. 이 고리가 달린 거대 행성은 지름이 11만 6,460km가 넘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또한 가스 거성이죠. 지름은 거의 13만 9,820km입니다. 적어도 4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폭풍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 우리의 빛나는 별, 우리 작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직경이 약 139만 2,000km이고 비행기로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가려면 2달 이상 걸릴 거예요. 태양열에 녹아버리지 않을 비행기가 있다면요. 하지만 다른 별들과 비교했을 때 태양은 작습니다. 비비 세페의 비를 보세요. 세페우스 자리에 있는 중간 크기의 별 중 하나입니다. 태양보다 13배에서 25배 더 큽니다. 북극성으로 더 잘 알려진 폴라리스는 매우 밝은데 태양보다 37.5배나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보다 더 가깝습니다. 작약성은 우리 은하계 전체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태양보다 92배나 더 크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것도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데네브를 예로 들 수 있어요. 태양의 지름의 203배인 데네브는 작약성보다 2배 이상 큽니다. 데네브가 그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건 당연한 일이죠. 약 83년 전 세계는 처음으로 이 명소를 경이로움 속에 맞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마린 카운티를 잇는 이 다리는 인터내셔널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다리 전체는 거대한데요. 중간 크기의 들소 200만 마리 혹은 12만 7천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지동물입니다. 그 많은 동물을 뒤치다꺼리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삽을 잊지 마세요.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일부는 이미 기원전 7세기에 등장했습니다. 만약 성벽 전체를 일렬로 펼쳐놓는다면 만리장성은 다 망가지겠지만 그 길이는 지구 반바퀴도 더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세계에서 가장 긴 뱀으로 이 명소의 길이를 측정한다면 200만 마리 이상의 비단뱀이 필요할 거예요. 뱀들이 그냥 끌어안고 싶다네요. 1889년 세계 박람회의 입구 아치로 지어진 이 유명한 탑은 원래 20년 동안만 서 있을 예정이었어요. 다행히도 인기가 좋아서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에펠탑은 정말 무거워요. 살찐 집고양이 200만 마리 또는 14,500마리의 젖소의 무게와 맞먹죠. 고양이는 우유를 좋아하니까 둘이 잘 어울리네요. 이 유명한 마천루를 건설하는 데 1년 하고도 45일이 걸렸습니다. 완공된 후 이 건물은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기자 피라미드보다 3배나 더 높거든요. 호랑이의 몸무게로 치자면 다 자란 숫 호랑이 150만 마리의 무게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로 비교하자면 그보다 더 많은 판다가 필요해요. 귀여워서 안아주고 싶은 판다 250만 마리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상아색 대리석묘의 무게를 달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지마할의 대리석 블록 하나의 무게만도 120마리의 다자란 수컷 늑대의 무게가 나간다면 얼마나 대단한 무게인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건축물은 또한 기린 13마리를 쌓아놓은 것만큼 높아요. 잠깐, 기린 서커스네요? 한 세기가 넘도록 계속 건설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마침내 완성되면 기자의 피라미드보다 건설 소요 시간이 7배 이상 더 걸린 셈이 될 거예요. 가장 높은 첨탑이 완성되면 대성당의 높이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 6마리 혹은 9마리의 대형 고래 상어만큼 될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크기가 느껴지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건설하는데 약 68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이 숨이 멎는 듯한 건축물은 무려 34만 마리의 다 자란 대형 북극곰 또는 거의 50만 마리의 회색곰 무게에 달합니다. 우와, 정말 많은 곰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페라리 월드 테마파크에 있습니다. 이 장치는 최고 속도인 시속 241km에 도달하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km 트랙을 1분 30초 만에 완주하죠. 그리고 승객들은 구토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느린 롤러코스터는 독일에 있습니다. 사실은 걸어 올라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요. 속도는 21m 높이의 계단을 얼마나 빨리 오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60도 회전도 있고 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기장은 북한에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무려 11만 4천 명으로 이것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경기장은 일반적인 테이블 축구 정도를 상상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수용 인원으로 따지자면 최대 4만 명인 경기장이 꽤 있는데요. 몇몇 곳에 예를 들자면 러시아 피시트 올림픽 경기장, 미국의 렌첼러 필드, 일본의 오이타 은행 돔 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슨 올랜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상상도 되지 않는 사이즈 400을 신습니다. 참고로 한국 성인 남자의 평균 발 사이즈는 270입니다. 가장 작은 성인 신발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성인 인도 여배우 조티 암지를 위해 주문 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겨우 63cm가 넘고 그녀의 신발 사이즈는 1살 아이의 발보다 작습니다. 저택 대 오두막. 저택은 돈이 많이 듭니다. 오두막에서도 먹고 마시고 모든 볼일을 다 볼 수 있어요. 저택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면 찾는다는 보장 없이 모든 방을 수색해야 합니다. 오두막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공간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택을 청소하려면 전체 연대의 서비스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두막은 빗자루와 오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저택 벽에 도구를 걸어 놓으면 분위기가 망쳐질 거예요. 오두막에서는 오히려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노트북 대 계산기. 계산기의 숫자가 헬로를 쓰기는 쉬워요. 그냥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노트북은 심심하게도 이런 단순한 즐거움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노트북의 계산 능력은 수천 배 더 높을 수 있지만 계산을 하려면 우선 노트북을 켜고 기다리다가 계산기 앱을 열어야 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면 즉시 손바닥 안에서 모든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노트북은 무겁고 가지고 다니려면 휴대용 가방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대부분의 주머니에 들어가죠. 계산대 직원이 거스름돈을 덜 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 현장에서 계산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계산대 직원을 쳐다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면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거예요. 손전등 대 횃불. 손전등은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요. 횃불로는 올림픽 성화봉송자 혹은 심지어 인류에게 불을 전해주는 프로메테우스가 된 척을 할 수도 있어요. 근처에 어둡고 음침한 성에 사악한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손전등을 들고 무찌르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횃불로 파티의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업시킬 수 있어요. 파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파티 테마를 찾고 있다면 횃불은 멋진 중세풍 장식이 되어줄 거예요. 또한 횃불이 있으면 손에 무제한의 조명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뭔가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죠. 소름 끼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얼굴 아래에서 조명을 비추려면 손전등이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묘기를 횃불로 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질 거예요. 스포츠카 대 소방차. 스포츠카를 타면 모두 여러분에게 집중할 거예요. 소방차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장악할 수 있어요. 스포츠카는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들이 길을 열어줄까요? 아니죠. 소방차는 할 수 있어요. 스포츠카를 타려면 완벽한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 위의 작은 울퉁불퉁함까지도 모두 느끼게 될 거예요. 소방차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화산의 꼭대기까지 왕복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에 불이 붙으면 수억 원이 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소방차에 불이 난다면 다양하게 불을 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약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부자일 거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싼 경비원을 고용해야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소방차가 있는데 누군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다면 그냥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버리세요. 열쇠 꾸러미 대 가스 절단기. 모든 사람이 열쇠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가스 커터로 현관문 경첩을 분해하고 집에 들어간다면 분명 눈에 띕니다. 키는 보통 일정 개수의 문을 엽니다. 가스 절단기로는 세계의 거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어요. 네, 열쇠가 더 빠르긴 하지만 가스 커터로 고집이 센 문을 자르는데 실증이 나면 장작을 가져와 바비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가스 절단기는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이 됩니다.